입술 사이로 휘발유 냄새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코끝이 얼얼하고 목구멍 깊숙이 화학약품의 맛이 번져나가는데 저는 눈을 감고 숨을 참았습니다. 손에 쥔 횃불을 입 가까이 가져가자 관객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불을 머금었습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순간이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세봉, 17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충북 제천 산골에서 태어나 지금은 바람패라는 이동식 공연단의 막내 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불을 삼키고 토해내는 걸 보며 환호하고 박수를 쳤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불꽃 하나하나가 제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요. 한때 저는 평범한 산골 아이였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이 있었고 작은 집이지만 따뜻한 밥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고 흩어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저를 붙잡아 준 건 지금의 아버지였습니다. 세봄아, 나랑 같이 가자. 그날 아버지의 손을 잡은 지 벌써 7년째입니다. 공연차를 집 삼아 전국을 떠도는 삶은 고되고 가난했지만 저는 무대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아니, 빛나야만 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아버지가 손짓을 했습니다. 세봄아, 준비됐지? 네, 아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휘발유가 입천장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구멍이 따갑게 조였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관객들은 제가 웃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저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불을 삼키는 순간만큼은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아픔도 외로움도 그리워하는 동생들의 얼굴도 잠시 사라졌습니다. 오직 불꽃과 저 단둘만 남은 것처럼 모든 게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벌자. 그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하나둘 흩어지자 저는 공연차 뒤편에 조용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은 밤이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오늘 번 돈이 쥐어져 있었고 저는 그 돈을 세며 작은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목표 금액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도 무대에 서야만 하는 훨씬 더 절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한결이와 한울이. 7살, 5살이었던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선가 자라고 있을 겁니다. 학교 미취학 신고 문제로 갑작스럽게 고아원으로 분리되던 그날, 저는 어린 동생들의 손을 꽉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싫어요. 안 보낼 거예요. 하지만 공무원의 손은 차가웠고 동생들은 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끌려갔습니다. 한결이가 뒤돌아보며 울던 얼굴이 한우리가 제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던 순간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반드시 동생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그 약속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한 전부였습니다. 불이 목구멍을 태울 때, 관객의 야유가 귀를 찌를 때, 비 오는 날, 젖은 텐트 안에서 떨며 잠들 때마다 저는 그 약속을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돼. 아버지가 공연차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세봄아, 아직도 안 자니? 네.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갈게요. 아버지는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고아원 측에서 요구한 조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지, 정기적인 소득 증명, 양육 능력 평가.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 없이 혼자만 따뜻한 밥을 먹을 수는 없었고, 동생들 없이 혼자만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을 삼키며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을 다시 품기 위해 이 고통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여름밤 축제였습니다. 평소보다 관객이 많았고 그만큼 술에 취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공연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 다 쇼 아니야? 진짜 불 아니잖아.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그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하지만 그는 비웃으며 무대 쪽으로 걸어왔고 아버지가 황급히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뭐?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남자가 아버지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목에 있는 갑상선 수술 자국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빠. 저는 무대에서 뛰어내려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건 새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진 거라고 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공연단 운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잡힌 공연 일정이 있었고 계약금을 받은 축제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라도 공연을 쉬면 그날의 수입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연 소품들을 챙겼습니다. 세범아, 미안하다. 침대에 누운 아버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혼자 서는 것도, 관객을 상대하는 것도, 공연 후 소품을 파는 것도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 목까지 떠안았습니다. 불쇼뿐 아니라 홍보, 소품 판매, 관객과의 조율까지 어린 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거칠고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불기둥이 귀까지 울릴 정도로 무서웠고 관객 앞에 혼자 서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무대에 올랐고 매일 불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관객의 호흡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환호하고 언제 숨을 죽이는지, 언제 박수를 칠 준비를 하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박자에 맞춰 불을 삼키고 토해내고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공연이었습니다. 한 취객이 앞줄에서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그거 물 아니지? 진짜 휘발유 맞아? 예전 같았으면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관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직접 냄새 맡아보실래요? 관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취객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저는 그대로 불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대는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네요. 몇 살이에요? 17입니다. 어머, 이렇게 어린데 혼자 다 하다니. 부모님은요? 저기 계세요. 저는 멀리서 의자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제가 무대에 서는 동안만큼은 꼭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단한 딸을 두셨네요.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고 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연차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봄아, 많이 힘들지? 아니요. 이제 괜찮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떠돌이 공연단의 길 위에서 저는 살아남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관객을 다루는 법, 위기를 넘기는 법, 스스로를 지키는 법. 무대 위에 제 불꽃은 날마다 더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힘이면 동생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공연 준비를 하던 중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설었지만 지역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아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세봄 씨 맞으시죠? 한결이와 한울이 누나시고요. 네, 맞아요. 애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동생들 소식이었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한우리가 지난주에 고열이 심해서요. 감기 몸살이 심했는데 워낙 아이들이 많다 보니 즉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누나에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고열이요? 얼마나요? 39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바로 병원에 데려가셨어야죠. 인력이 부족해서요. 최대한 빨리 조치했습니다. 최대한 빨리라는 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들리는지 그 사람은 알까요? 5살짜리 아이가 39도 고열로 혼자 누워 떨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결이는요? 한결이는 괜찮아요? 네, 한결이는 건강합니다. 다만 동생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밤마다 한울이 침대 옆에서 자겠다고 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결이가 어린 동생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제가 곁에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신히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요? 왜 제대로 봐주지 않은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제가 아직 동생들을 데려올 능력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연차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벌어야 해. 더 강해져야 해. 그래야 동생들을 다시 안을 수 있어. 그날 밤 공연이 끝나고 돌아온 공연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말없이 소품들을 정리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세봄아.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네, 아빠.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데요? 한참을 망설이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귀가 멍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 세봄아. 7년 전 너희 집에 불이 났을 때 나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어.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너희 남매만 남았더구나. 동생들은 고아원으로 가고 너만 혼자 남겨졌을 때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돌봐주려고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내 딸이 됐어. 진짜 내 딸처럼.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하지만 아빠는 제 진짜 아빠가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믿어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하세요? 왜요? 미안하다, 세봄아. 너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연차 밖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피가 아니어도 아버지는 저를 7년 동안 키웠습니다. 춥고 배고픈 날에도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곁에 있어줬습니다. 아빠, 공연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가 아니어도 나를 키운 건 아빠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제 마음속 혼란은 여전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가족을 이루는 건 피가 아닌 마음이라는 것. 다음 날 저녁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무대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공연차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봄아, 오늘은 쉬어도 된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아빠,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무대에 서야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섰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입안이 얼얼해졌습니다. 횃불을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지난 7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 속에서 저를 구해준 손, 춥고 배고픈 날 덮어준 담요, 아플 때 곁에서 밤을 새운 눈빛. 그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피가 아니어도 그건 진짜였습니다. 불을 머금는 순간 관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꽃이 제 입에서 하늘로 치솟았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건 피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구나. 동생들도 아버지도 모두 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봄아, 고생했다. 아빠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어제 소리 질러서. 아니다. 내가 화낼 권리가 있어. 아니에요. 아빠는 제게 정말 아빠였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요, 아빠. 동생들 찾을 때까지. 그래, 세봄아. 꼭 함께 찾자. 그날 밤 무대 위에 제 불꽃은 어제보다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중심을 찾았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걸어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로부터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물들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대에 섰고 여전히 불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떠도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모인 돈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목표 금액까지 아직 멀었지만 매일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고아원과의 연락도 꾸준히 이어갔고 동생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나, 언제 와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한결이의 목소리에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한우리가 누나 보고 싶대요. 나도 너희 보고 싶어. 많이.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났지만 이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일어나 무대 준비를 했습니다. 올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나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시 무대에 함께 서기 시작했고 공연단도 예전보다 안정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길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봄아, 너 많이 컸다. 키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예전엔 내가 아이 같았는데 이젠 어른 같아. 저도 웃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제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더 단단해지고 더 선명해졌다는 걸.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이제 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직 돌보지 못한 동생들. 그들을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으는 것.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가을밤 저는 공연차 지붕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손에는 통장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 적힌 숫자를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흩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겠다. 그건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한결아, 한우라. 누나가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고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세봄이라는 이름처럼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처럼 뜨겁게, 봄처럼 따뜻하게 저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끝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웃는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